다음은 전농 충남도 연맹의 배영택 정책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말이 좀 빠르지 못해서 5분 안에 다 마무리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방금 전에 말씀하신 전 대표님의 문제의식하고 상당히 같은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부를 만들어 놓고 농민들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솔직히 기대를 많이 했죠. 근데 이제 거의 문재인 정부가 다 돼가는 이 시기에 되돌아보면 문재인 정부에는 농정이 없다, 농업에 농자도 없다. 이게 현장 농민들의 대다수의 얘기들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에 대해서 저는 고민을 해야 이후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다 해도 변화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농의 핵심 간부들이 문재인 정부에 많이 들어갔어요. 이 자리에도 와 계시지만, 여기 내놓은 공약 자체가 전농의 기본적인 문제의식과 거의 비슷한 거죠. 같은 맥락에서 고민을 해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핵심 간부들이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 문재인 정부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농업 정책은 오히려 박근혜 이명박 정부와 하등 다를 바가 없다라는 평을 받는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한 명 바뀐다고 해가지고 과연 많이 바뀔 수 있을까, 이런 우려도 되고요. 저는 이재명 정부가 아니라 민주당 정부가 재집권을 하는 건데, 이 민주당의 기본 토대와 기본 체질이 바뀌지 않는 한 농업 정책의 변화에 대한 별 기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 농업 정책에 대해서 그야말로 큰 틀의 변화를 각오해야 변할 수 있겠다.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의 결단으로 현재 농업 정책이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들리는 얘기로는 민주당 선본에서는 이제 대전환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농에서는 이제 11월 17일 전국 농민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국 농민대회의 핵심 기조는 농정대전환입니다. 농정대전환이 필요한 시기다. 현재의 기후위기,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기존의 농업정책에 있어서의 전면적인 대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농정대전환에 두 가지 축이 있는데, 한 가지는 농업적폐를 청산해야 된다는 겁니다. 농업적폐에 첫 번째는 신자유주의 개방 농정의 이 틀을 깨뜨려야 된다는 겁니다. 전두환 정권부터 해가지고 개방되기 시작해가지고 몇 년입니까 지금? 30년 넘게 40년 가까이 이 개방 농정 속에서 1000만이 넘던 농민이 이제 200만 정도밖에 안 남아 있는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개방 농정만이 살 길이다. 인 것처럼 농업 정책이 틀이 바뀌지 않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고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구체적인 예로 이제 농업 적폐 관료의 문제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현장 농민 출신의 농림부 장관 정도는 들어서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당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매번 농림부 장관 바뀔 때마다 현장 농민 출신의 장관 후보들을 농민단체에서는 끊임없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되지 않고 단 한 사람도 입각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적폐 관료들 중심으로 얘기 많이 나왔던 시장 도매인제 논의가 한참 불붙을 때 저희가 듣기로는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그 회의실 자리에서 제일 앞장서 가지고 농림부 장관이 시장 도매인제 절대 안 된다고 두 번, 세 번 강조하면서, 그런 농림부 장관이 어디 있습니까?
농업의 입장을, 농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장관이 아니라 도매시장 법인의 대자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거 아닙니까? 뒤로 돈을 얼마나 많이 받아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농림부 장관을 비롯해서 현재 농림부 안에 또 아래 틀고 있는 적폐 관료들에 대한 과감한 청산이 있지 않고서는 저는 여기 12가지 안에 이 정책 과제 정말 좋습니다. 전농에서도 이렇게 정리하라고 하면 잘 정리 못할 거예요. 이 과제가 그야말로 페이퍼로 남지 않고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농림부에 자리 잡고 있는 적폐 관료들 손에 들어가면 다 잘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도 실현되지 않고 그렇게 만들어 내기 위해서라도 그 부분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죄송한데 좀 5분 다 지났습니까? 그러면 28쪽, 29쪽에 있는 제안사항을 참고해 주시고요.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은 자치행정 그리고 지방 농정을 이제 많이 강조하고 요구가 되고 있는데 현재 농업 예산의 문제가 저는 중앙 집중식으로 형성되어 있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이 중앙 집중식 예산에 과감한 지방 분권화, 지방 농정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예산의 대폭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면 현장 면사무소에 이 수도 없이 터지는 농지 문제를 담당할 직원 한 사람이 그 면에 수만 헥타르를 이게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중앙 농림부에 할 일 없이 책상머리에 앉아서 일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 내려오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앙 집중식 농장 예산을 지자체로 대폭 이관해서 지자체 차원에서 농업 예산이 집행되게 만들면 그 인력 구조 역시 재편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 말씀만 덧붙이자면 여성 농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다수의 농업 정책 중에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여성 농민 정책이 아니라 저는 아까 그 이창한 대표님이 얘기하시는 발제문에도 들어있었지만 여성 농민이 51% 넘게 이제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영세 고령농의 다수는 여성 농민인데 농업 정책이 사람을 위한 정책이라고 했을 때는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을 위한 정책을 보았을 때는 농업 정책의 선순위가 바로 여성 농민을 위한 정책에 대한 고민이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 자리에도 여성 농민을 대표하는 단체 내지는 그런 사람이 와서 발제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후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이 여성 농민 관련한 정책을 선순위로 놓고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